자, 아파트 경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경매를 할 때도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아파트 경매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경쟁이 덜하고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거의 1억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시형 경매 딱쌤입니다. 제가 정말 감회가 새로운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이제는 제가 외부인이 돼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돼버렸는데 제가 이곳에서 마지막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경매 투자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는 딱쌤이 돼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경매라는 걸 통해서 지금 당장 매일 출퇴근하고 일을 해야 되는 그 환경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근무했던 학교 바로 옆에 정말 괜찮은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고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물건들을 도전해보면서 수익을 내면서 저처럼 여러분들도 경제적 자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실천을 옮기시고 행동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파트 경매를 보러 왔는데요. 이 아파트는요,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고요. 감정가와 시세보다 거의 1억 이상 저렴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도 한번 살펴보고 아파트 단지는 어떻고 그리고 특징은 어떤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 근처에서 거의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찾기는 어렵고요. 거의 대부분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비행기 소리도 많이 들리죠. 여기 바로 옆에 김포공항이 있어가지고 조금 비행기 소리들이 들리긴 합니다. 우리 아파트의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근처에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한 곳이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어린이집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냈다가 바로 앞에 초등학교까지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집에서는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김포 풍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풍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 한강신도시가 있는데 한강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곳이 사실상 원래 중심지의 역할을 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강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죠. 한강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오래된 구도심이긴 하지만 대신 서울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타는 것도 한 20분, 15분이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이나 입지적인 부분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물건에서 조금 거리는 있지만 버스를 이용하면 김포 골드라인인 풍무역까지 이동해서 바로 지하철까지 환승까지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대의 동네는요, 특히 이제 오래된 구도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정적인 인프라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파트 볼 때는 인프라나 입지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평범한 아파트가 아니라 굳이 이 아파트를 가져온 이유는요, 시세 대비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인지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50125번이고요. 김포시 풍무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3억 6천인데요. 현재 절반이나 떨어져서 1억 7,64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건물 평수는요, 전용으로 24평이니까 아파트 평수로는 거의 29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차인이 현황이 없이 전부 다 소유자가 점유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으로 깔끔하고요. 건물 등기 밑에 있는 모든 권리들도 소멸하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현재 우리 물건은요, 2층에 있는 물건이에요. 자, 아파트 경매를 하실 때는 1층과 2층, 저층 물건일 때는 별도로 시세 조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간층에 있는 로열층과 그리고 1, 2층에 있는 저층과의 가격이 적게는 5%, 많게는 10%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는 시세 조사가 쉽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시세 조사를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물건은 2층에 있기 때문에 어떤 수요층이 2층을 찾고
가지고 매수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2층은 어떤 분들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1층은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 근데 2층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소유하냐면 사생활 보호가 조금 됐으면 하는 분들이 또 선호를 해요. 그러면 우리 물건도 2층에 있으니까 1층보다는 조금 더 사생활 보호는 괜찮겠구나,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두고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물건은 지금 주차 공간이 지상도 있지만 지하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지금 지어진 지 2003년도에 지어졌거든요. 22년 차의 아파트인데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를 보실 때는 지하 주차장이나 주차 공간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현재 우리 아파트의 총 세대수는 575세대인데요. 무려 주차 대수가 589세대입니다. 한 세대당 1.02대를 주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은 충분히 넉넉히 확보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물건을 보면 사건 번호 앞에 연도가 나타나 있는데 이 연도가 2023타경으로 시작을 해요. 그 말은 이 아파트가 경매로 진행된 지 꽤 오래됐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물건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면 무려 거의 1년 전에 진행을 하다가 지금에서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간에 한번 변경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저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 아파트의 시세가 중간층 기준으로 약 3억 2천에서 3억 3천, 많게는 3억 5천까지 나와 있는데요. 현재 최저가가 무려 1억 7천대까지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건은 지난 회차의 최저가인 2억 5천 2백만 원인 때도 들어갈 만했던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물건은 2층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가 안 돼서 더 유찰이 된 걸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경매를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좀 체크해 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거래량 꼭 보셔야 되고요. 층수 이런 것들을 보실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경매에서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중간층에 있는 로얄층들을 선호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1층이나 2층 물건은 패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우리가 아파트 경매를 할 때도 기술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제가 아파트 경매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층이나 2층 아파트 경매는 다른 아파트 경매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이 덜하고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 패스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분석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파트 내부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는 305동인데요. 204호는 바로 2층이니까 여기서 좀 보이거든요. 아, 우리 물건이 조금 단점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가 있네요.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가지고 가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채광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임장을 오셨을 때 2층인데 저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생각보다 인기가 별로 없겠다 이러면서 경쟁자들 하나하나 우리가 밀어내는 거예요. 아파트 경매를 하실 때는 이런 뷰 같은 것도 체크하시면 좋은데 이런 물건이니까 아마 경쟁이 덜해서 유찰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가격적으로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 경매에 이 물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복도식 공간이 아니라 계단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4호의 우편물도 지금 외관상으로는 쌓여진 게 전혀 없습니다. 소유자가 실제로 점유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층이니까 계단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계단으로 한 개만 올라가면 되는 물건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겉에서 한번 살펴봤더니 외관상 수리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예 20년 전 상태는 아니겠지만 한 번 정도는 수리가 됐겠지만 올 수리 수준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리가 안 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입찰가를 써버리면 나중에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수리비가 올라가게 되면서 내가 수익이 조금 더 줄어들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하는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하실 때는 미납 관리비 부분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24년도 기준으로 체납 금액이 52만 4천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는 25년이기 때문에 미납 관리비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죠.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비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사무실입니다. 네네. 미납 관리비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거기 미납 관리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매 물건 우리 아파트에 지금 2건 있는데 둘 다 미납 관리비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미납 관리비는 없는 거예요? 네네. 혹시 많이 물어보셨나요? 아니요? 제가 처음인가요? 네. 한두 번 물어보는 것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아. 많지는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미납관리비는 없는 걸로 체크가 됐습니다. 24년도에 당시에는 약간 미납관리비가 있었지만 현재는 미납관리비가 없다. 자, 그래서 아파트 경매하실 때는 관리비 부분까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물건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현재 지금 시세가 2025년도 기준으로요. 실거래가 이루어진 것들을 살펴보면 3억 2천, 3억 5천, 3억 3천, 3억 4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중간층에 있는 물건들이 3억 2천에서 3천 정도의 거래가 됐다라고 한다면 한 10% 정도 저렴한 2층 금액인 3억 정도에는 충분히 매도가 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현재 가격이 얼마냐면 무려 1억 7,600입니다. 시세보다 1억 3천이나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을 도전했을 때 시세 차익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의 특징은 경쟁자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2층에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패스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잡고 도전을 하시면 분명히 시세 차익을 많이 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물건의 장점만 소개해 드릴 수는 없겠죠. 단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지금 촬영 중에도 중간중간 비행기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게 지금 한 5분에 한 대씩은 날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음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의 단점이 나타날 수는 있는데요. 아마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게 익숙해져서 크게 불편하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우리가 임장했을 때는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다가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물건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바로 길 건너에 있고 어린이집까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적절한 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경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 딱쌤은 정확하게 아파트를 분석하고 어떻게 입찰을 해야 되고 분석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노동소득을 벗어나서 경매 투자, 나아가서는 경제적 자유까지 누구든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제가 옆에서 확실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파트 경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빌라, 다가구, 공매 여러 가지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잘 한번 분석해보시고 실천으로 옮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